안녕하세요. 인천 기술사 학원입니다. 138회 토목 시공 기술사. 지금 시간이 몇 시냐 그러면은 지금이 오후 1시 29분이에요. 2월 7일. 그래서 지금 문제지를 받아다가 1교시 받아다가 쉬는 시간에 받아가지고 강평하고 2교시 강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천기술사 학원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면은 바로 이제 강평을 들으시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눈치를 채시기 쉽게끔 강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공부를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강평을 듣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평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138회 1교시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호환공사와 수제공사의 차이점. 호환공사에서 피복공법, 즉 다시 말해서 비탈면 덮기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되게 쉬운 문제죠. 요거는 교재 그냥 있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1번을 못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교재 있는 대로만 쓰시면 되는데, 그럼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우선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특징 비교 되어 있네요. 호환과 수제의 특징 비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환은 뭐냐? 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요 비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탈이 있을 겁니다. 비탈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탈을 덮고 있는 요 부분, 요거를 우리가 호환이라고 합니다. 횡 단면도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겨 먹었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져 있으면은 여기를 호환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수제는 뭐냐? 물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칠 수 있으니까 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 속에 있는 구조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횡단면도를 보면은 이 안에다가 이렇게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구조체를 설치를 한 게 수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친절하게 설명이 차이점에 대해서 딱 되어 있죠. 그림까지 같이 지금 설명드린 그림까지 같이 하면은 좋겠죠. 그림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피복 공법의 종류를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돌붙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네요. 그죠? 교재 총 8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 편책공하고 침상공은 비탈면 덮기공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비타면 덮기공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물어본 건데 피복공이니까 그거를 뺀 6개에 해당되는 건데 용어 문제를 6개를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6개를 쓸 수 없으니 6개 중에서 한 뭐 3개, 많아봐야 4개 정도만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대제목을 3가지만 가져갈 거야, 그래서 종류를 많이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종류만 특별하게 좀 많이 쓰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답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수압파세. 얘도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학원 교재에 충실히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지 대책이나 응급 조치 사항 같은 경우는
교재에는 그림이 없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더 좋다. 라는 겁니다. 수압파쇄는 다른 말로 수압활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도 있고요. 이 댐 상류 측에 물을 이렇게 담수를 했을 때 물이 이렇게 옆으로 누르는 힘이 있겠죠. 요거를 우리는 수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댐이 댐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파쇄가 된다, 수압활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얘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발생을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래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 라고 그러면은 얘는 정확하게 점수를 줄 수는 없다. 다만 이게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 교재에 있는 원인과 이 위에 있는 메커니즘 발생 기구는 합쳐서 답안지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된 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수압이 흙들의 뭉침에 관련된 유효 응력보다 커지는 구간, 요 구간이 커지는 구간이죠. 여기에서 파쇄가 일어날 수 있다. 파쇄가 되면 나중에 여기 이제 물이 뚫고 나와요. 그 댐체가 이제 찢어지겠죠. 자, 방지 대책입니다.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벽복, 증대 뭐 등등등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원래 당초에는 신벽폭이 이만큼인데 얘를 이렇게 늘린다는 거예요. 그 신벽에 대한 재료는 클레이거든요. 근데 답안지 어떻게 쓰면 좋아? 가로 열고 CH 계열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다는 거예요. 나는 통일분류법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든지. 이게 지금 필터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적정 필터 재료가 들어가면은 되게 좋겠죠, 그렇죠? 얘는 과잉 간극수압 방지, 얘는 파이핑 방지. 1주차 때 배우는 거예요. 입도 분폭 곡선에서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매우 좋은데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썼는지 안 썼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공간이 된다. 교재에서 이 원인을 위에 발생 기구에 합쳤어. 합쳐서 교재에 있는 방지 대책과 응급 조치 사항을 둘 다 써주고 싶어라고 해서 그림 그려서 써줬다라고 그러면은 매우 중요한 점수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수업 파세에서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계측에 대한 사항이 이야기가 써져 있으면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문제 항만공사에서 프리캐스트 케이슨. 이 케이슨 앞에 뭔가 희한한 게 붙었어. 이게 이제 멘붕 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케이슨 종류를 배웠잖아요. 근데 조금 희한한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36회 7번 문제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케이슨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보시면 그래서 하이브리드 케이슨 제가 이제 학원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거 있었죠. 쇼츠로.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버팀 스틸이 있고 콘크리트 월 있고 뭐 철골 있고 뭐 있고 뭐 얘도 결국은 조립을 한 거잖아요. 조립. 그래서
철골과 그렇게 같이 조립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신공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예전에 1990년대 프리캐스트 케이슨이라고 해서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측벽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철골을 세워서 볼팅으로 해가지고 요 프리캐스트 판 뭐 같이 뭐 생긴 거 뭐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측벽을 전부 다 한 판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요 자료도 같이 올려놨어요. 프리캐스트 케이스 옛날 자료. 명시가 그냥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게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보면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면은 무엇을 조립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꼭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인천기술사관 유튜브나 기출문제 프리집, 이 기출문제 프리집에도 제가 하이브리드 케이스 답안 요구해서 올려놨거든요. 네이버 카페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케이스니 머릿속에 언뜻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말만 조금씩 바꾼 거지 형태는 다름없는 비슷한 거다. 그럼 무엇을 쓰면 된다? 그냥 하이브리드 케이스 쓰면 된다. 대충 그림도 대충 그리고 이거 다 이게 그냥 말장난 안 하는 문제가 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문제를 바꿔서 내시는 건 좋은데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이렇게 하고 하이브리드 케이슨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냥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캐스트 케이슨이다. 트러스트교 형식 원래 토목 문제예요. 원래 토목 문제고, 사실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 우리 토목하시는 분들이 교량을 안 했어도 그리고 학부 시절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거의 잘 출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버렸네. 토목과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대충은 아는 내용일 거야. 뭐냐 그러면은 한강철거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트러스 교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러스 교량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가 월원이고 하워고 프레트고 파커고 케이트러스고 이거 몰라도 된다. 그냥 대충 종류라고 물어봤으니 형식이라고 물어봤으니 나는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답안만 써주면 된다. 결국 답안지에다 이렇게 이제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트러스 교의 형식이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상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하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교각은 어디다 설치를 해주는 게 맞고, 그렇죠? 요게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교각을 설치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너무나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형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써주시면 참 좋았을 건데 그냥 막상 나 형식 몰라, 나는 이거가 있었던 거는 같은데 이거를 정확히 써야 되는 줄 알고 안 썼다, 선택을 안 했다,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요렇게 답안지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라고 했더니 트러스교랑 아치교의 형식 비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3번으로 할까요? 트러스교의 형식이라고 해서 형식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두 번에다가 아까 그 그림 그냥 이거 그리고 뭐 설명 대충 하고, 이 세 번째는 트러스교랑 아치교의 형식 비교라고
라고 답안지를 쓸 수 있겠죠. 물어본 게 트러스교의 형식인데 나는 아치교랑도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형태로 보면은 삼각형 알잖아요. 그죠? 전달 구조는 이 트러스트가 어느 부분은 압축이 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인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하중이 주어지면은 요 밑에 요 부분은 인장이 되겠 거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 그리고 사보강 이쪽은 전부 다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압축이나 인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압축 인장 다 걸린다 라고 쓰면 되겠고요. 트러스교의 재료는 강재입니다. 사실 이게 목재 교량도 있어요. 근데 목재는 1700, 1600년대 그래서 지금 현재선 쓰지 않죠. 그래서 답안지 안 써도 돼요. 콘크리트로 트러스 교량은 안 한다고 봐야죠. 그죠? 강성이 크고 시공 비교적 단순하죠. 콘크리트 안 치고 그냥 가서 조립하는 거니까. 대신에 도장 까지는 데가 많아요. 유지관리 할 게 많죠. 미관이 투박합니다. 볼트 너트 다 튀어져 나와져 있고. 그에 반해 비교 대상을 아치교로 가져왔어요. 왜 아치교로 가져왔냐 그랬더니 아치교는 상로교, 중로교, 하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교량에 비해서 구성이 조금 다채롭게 될 수가 있는데 하중 전달 구조나 아니면 형태 그리고 재료적인 면에서 트러스 교량과 비교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지. 사장교나 현수교는 케이블이 달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기보다는 하중 전달 구조에서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치교랑 비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설명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네요. 그죠? 제목까지 해서 9줄이네. 자, 트러스교로 썼으면 이제 4번에 트러스교 뭐 형식, 결정시, 유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형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이제 5번 배인 전단 시험. 교재 이제 배인 테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못 쓰신 분 손 드세요. 양손 들고 벽 보고 한 1분 서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교재 앞부분에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수학 정서 풀다 보면은 맨 앞에만 맨날 더럽잖아. 똑같지.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은 공식 외우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정 안 되면 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요. 어디 인터넷에서 보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 요거 이렇게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 땅바닥에 꽂아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꽂은 다음에 집안의 저항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OK.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교재처럼 이렇게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인 테스트는 교재에 있는 것들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보정 이유까지 안다라면 보정 이유 쓰시면 됩니다. 요거 있죠. 화살표. 요거는 이제 교재니까 이렇게 썼다 그랬어요. 실제 답안지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쓸 수 썼겠죠, 그죠? 와, 배인 테스트 요번에 나올 것 같, 요번에 나와야 된다. 뭐 어떻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나왔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죠? 자, 진흥형 다짐 공법. 요거는요, 요 앞에 요거만 봐도 뭔가 스마트하죠,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이 있으냐면 지능형 CCTV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스마트하고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지능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가 하필이면 지능형이라고 나왔어요. 사실 요거는 KCS 17020 기준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거예요. 문서로 정립이 되어 있어. 나 이거 왜 문서로 정립이 됐는지 나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는데 그냥
이 시공을 어떻게 하든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다짐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뭔가 스마트 건설 관련 국가 기준이라고 하면서 뭔가 자꾸 만들고 자꾸 이 건설 기준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돼 뭐 이렇게 자꾸 출제를 하잖아요. 아쉽다는 거지 이런 게. 다만 얘는요 내용을 잘 몰라도 지능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시험이 2번 나왔죠. MG, MC 머신 가디언스, 머신 컨트롤.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롤러에 센서랑 GPS를 달았어요.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롤러가 있는데 야 좌표 37 여기 어디에 가가지고 해라고 좌표를 입력했어.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인공위성이랑 수신을 하고 길 따라서 그 FSD 알죠? 그 테슬라 자동 항법 운행하는 것처럼 지가 알아서 쭉 가서 어디 가서 거기서 다짐을 하고 쭉 가서 쭉 오고 다시 어디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기름 경유 넣는 그 통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어디 장비 보관 장소로 다시 지가 온다든지 끝나면은 이런 거 머신 가디언스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다 라고 적으면 되는데 안 되면 머신 가디언스 머신 컨트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MG나 MC는 토공에 관련된 거죠. 근데 문제가 하필이면은 이 뒤를 보니까 이 자체가 토공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한 건 알겠는데 이거를 보니까 토공이네. 그러면 MG나 MC는 비슷한 거네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달려서 썼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됐다. 왜? 이거 KCS를 보니까 얘가 10번이에요. 얘가 10번이고 다짐공이 20번이야. 얘가 모태가 된다는 거지. 얘가 모태예요. 모태.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란 말이야. 그러니 요거를 이렇게 썼으면은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요거를 관련해서 썼다 그러면은 괜찮았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이렇게 2개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KCS를 2개로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읽어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 양수 발전소의 장점 및 원리. 이런 중요한 단어가 이제 양수 발전소. 요게 이제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봉화군에 양수 발전소 건설하는 것 때문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은 이렇게 이제 그 설치도, 시공도, 뭐 개념도, 뭐 개요도를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부 쪽에 있는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부에 있는 저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높은 쪽에 있는 저수지가 있고 밑에 쪽에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이거를 밑에 있는 저수지 이쪽을 전부 다 댐을 막고 물을 여기까지 채우고 여기까지 다 채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전소 요 밑에서 여기서 이제 발전소를 하기보다는 위에 조금 있고 밑에 조금 있는 물이 그런 물을 위에 있는 물을 쭉 떨어뜨려서 중간에 있는 터빈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자. 근데 이제 물을 이렇게 하면은 상부 쪽에 있는 물이 금방 바닥이 나니까 여기 있는 물을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하지만 원래는 이제 그 양수 발전소가 이런 개념인데 봉화군 같은 경우는 그 상부에 취수구만 있고요. 하부에는 따로 취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한데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종단면도로 보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양수 발전소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류구 하류입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
쭉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수두차가 발생하겠죠. 예, 수두 에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수두 에너지가 있고 여기 무슨 뭐 발전기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발전기 프로펠러가 쭉 돌아가. 그리고 물은 일로 방류가 됩니다. 예, 방류. 방류가 되는데 이 물을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게 해서 이 물을 계속 왔다 갔다. 예. 근데 물 양이 많으면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전기료가 싸잖아. 그래서 이렇게 위로 상위로 올리는 거는 밤에 하고 낮에는 발전합니다. 발전해서 나온 전기를 팔아먹어. 판다. 그러면은 낮에는 수익성이 커지고 밤에는 싼 전기를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양수발전소다, 일반적인 거. 근데 봉화군의 양수발전소는 상부에서만 취수를 해서 요거 이렇게 쭉 내려가는 요 수두차를 이용해서 중간에서 지하에서 발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발전기 자체는 다 지하에서 발전을 합니다. 주요 장점은요, 생태환경 보전, 그쵸? 여기 하나도 안 깠잖아, 그쵸? 산이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리고 긴급 전력 생산 가능. 평상시에는 물이 없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뭐 모질라 그러면 물을 길어 올리다가 뭐 어떻게 아니면 가둬뒀다가 뭐 쓰든지 할 수 있겠죠. 밤과 낮의 전력 소모량을 이용해서 낮은 원가로 전력 생산 등을 할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장점 및 원리.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은 답안지 쓰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한 번쯤은 학부 때 들어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가르쳐 줬다 그러면은 가르쳐 줬을 거예요. 예. 자, RJP 보겠습니다. 루트 인 Z 파일이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교재에 있어요. 뭐 교재 잘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뭐 300에서 600 킬로 센티미터 제곱이고 구근이 한 2m 그리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1차 주입과 2차 주입을 하는데 집안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먼저 여기다가 물이랑 에어를 쏴요. 그 집안이 교란이 되겠죠. 이 교란된 상태에서 2차로 시멘트를 주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핵심 키 포인트죠. 얘는 이제 RJP를 쓰면은 어떤 거랑 비교 설명하면 참 좋은데 뭐 JSP가 됐든 SGR이 됐든 둘 중에 어떤 거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SGR을 가지고 이제 그 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는 고압이고 하나는 저압이니까, 하나는 보강 지지력 증대인데 하나는 차수용이니까 비교하기가 좋죠. 그렇죠? 그래서 2학기에 답안지 쓸 거 비교하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 이야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떠한 차트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어떠한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어떠한 표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하면서 답안지를 쓰면은 매우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실비 가산 보수 계약.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것만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요것만 하나하나 뜯어서 볼까요? 실비는 실제 비용입니다. 우리가 실비 보험 들잖아요. 실비 보험. 어디 아파서 병원 가면은 보험 들었던 거 실비 정산 받죠. 실제 시공에 들어간 비용을 얘기해요. 가산. 추가하여 계산한다. 우리가 이제 그 원가를 보면은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재노경이고 간접비에는 뭐 일반 관리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래서 재노경이 올라가면 결국은 간접비도 올라가게 됩니다. 요 이제 가산해서 받는 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겠죠. 요거를 이제 이 보수는 무엇을 고치는 보수가 아니라
돈을 받는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수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당한 비용으로 정산 계약한다라고 지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놓고 보니까 결국 뭐야? 실정 보고에서 우리 돈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돈 들어간 대로 돈 줘요. 예. 현장에서 이제 뭐 좀 힘 좀 쓰는 뭐 동네 뭐 껄떡대는 뭐 깡패가 돈 달라고 하듯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발주처에. 그죠? 예의를 차려야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실제 일한 거대로 정산 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는 이제 요즘에 네이버 AI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 나 이제 다음부터는 이 강평 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이버 AI가 엄청 잘해줘요. 공짜로. 그래서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수 관로 공사 시 성능 보증 방법의 종류. 뭔가 대단한 걸 물어보는 것처럼 들려요. 예. 그래서 이번에 138에는 뭔가 말을 조금씩 살짝씩 바꾸고 뭔가 대단한 거를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 보증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검사를 해야 되잖아. 품질 검사. 그렇죠? 품질 검사. 그래서 품질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지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데이터화한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으면 성능에 아무 문제 없다는 증빙이 되겠죠. 그래서 클레임을 걸어도 내가 검사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라고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KCS 600000 하수관로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 품질 관리에 관한 문제이고요. 내용은 학원 교재에 딱 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교재 수록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텐드 안에 들어져 있고 본 교재에 들어가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하수관로는 레벨 검사하죠. 유관 조사합니다. 그래서 유관 조사는 이제 그 만약에 할 수 없는 거는 CCTV 이용해서 하고요. 수밀 테스트 합니다. 연막 시험 할 수도 있고요. 색소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써 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잘 보면요. 뭐냐 그랬더니 성능 보증 방법의 종류야. 성능이 이게 되게 좋다라고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상 없다. 결국 여기에 모두 같이 들어가면 참 좋다. 조금 넓은 개념으로 더 쓴다라고 그러면은 하자, 보증, 보험을 끊습니다. 뭐 괜찮으니까 내가 보증 보험을 끊었잖아. 혹시나 문제 있으면 얘기해. 내가 처리해 줄게.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기적인 보수나 진단을 한다 그러면은 더 좋은 게 되겠죠. 나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진단하고 있는데 내가 2024년 9월 14일 날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 내가 보증할게. 라고 도장 꽝꽝 용역 업체에서 해서 발주처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성능을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검사하는 것만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만약에 써줬다 라 그러면은 만점 줘야 돼요. 만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따라 이게 시특법이죠. 교량 시설물의 중대한 결항. 교량에 대해서만 특별히 물어봤어요. 패스 교재에 있어요. 패스에 이제 시특법이 중요해가지고 그 패스에다 이제 시특법 이야기를 좀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패스 답안지 여기 보면은 교량은 부등치마랑 세굴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답안지에 이제 중대결함 방지 및 저감 방안인데 이거 답안을 뭘로 쓰면 돼? 교량. 이렇게 이제 답안지 쓰면 되겠죠. 그래서 관로는 빼고 하천도 빼고 뭐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글뱅이 1, 2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패스 교재 뒤쪽에 시설물들에 대한 중대 결함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또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지침서에 의해서 쓴 거. 그래서 교각의 세굴, 교각의 부등치마, 교량 받침의 파손, 이런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량 난간의 파손 등입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 시설의 파손, 난간 등, 그리고 신축 이음부의 파손, 그리고 혹시나 교량 지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환기구나 어떤 상수도 매달기 등등등 어떤 덮개에 대한 파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답안지에 넣어 주신다 그러면은 매우 좋은 답안지가 될 거예요. 결국 이 시트법에 관련된 내용이 저번 회차에도 시험 문제 출제되고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어디 교재, 패스 교재를 꼭 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패스에 저희 학원 토목시공 기술사가 익스텐드랑 패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교재가 있고 부 교재가 있습니다. 자꾸 문제들이 조금 난이하게 나오거나 변형돼서 나와서 제가 이 패스 부 교재를 더 쓴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수업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보시면 알 수 있게끔 다 상세하게 패스 교재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패스 교재까지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 산업의 ESG. 이거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패스 하시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저희가 1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용어 문제를 10문제만 선택해서 쓰면 되거든요. 굳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문제, 용기도 안 나는 문제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이거는요. 그래서 건설 산업에 미치는 어떤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통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배 구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통치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다. 모르는 문제는 대제목을 많이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총론 시간에는 사실상 모르면은 이것으로 했죠. 도시 개발. 그래서 도입 배경, 시기, 개발 방향. 모르면 그냥 이거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골랐다 그러면은, 근데 이 문제를 잘 모른다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기본 점수 이상은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AI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십시오. 자, 상수도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 교재가 얘도 이제 패스에 있는 교재 그건데 이거 쇼츠에도 올렸어요. 인천기술학원 유튜브 쇼츠에도 올렸는데 그 대형 상수도관, 제가 그 대형 상수도관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잘 아는 편이에요. 제가 설계 변경도 되게 많이 해서 힘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기본적인 개요도 안에 웬만한 이 구성 요소는 다 들어 있어요. 그냥 모르면은 상수도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 쓰시면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또 그대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구조물 및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제수변실, 이토변실, 공기변실, 바이패스실. 그래서 뭐 유량계실도 있어요. 유량계실. 근데 유량계실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있을 수는 있다. 뭐 이것까지 같이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수변실은 제수 밸브가 있는 거고, 이토변실은 이토 밸브랑 이토형 T형관이 있어. 단면도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공기변실은 공기변이 있습니다. 공기 밸브가 있는데 에어가 빠져야 되겠지. 우리가 에어 뺀다라고 하죠. 바이패스는 쌍라인인데 한쪽이 공사할 때 한쪽으로 급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유량계실은 유량을 측정하는 실이 되겠죠.
자재로 보자라 그러면 신축관이 있고요. 제수변, 공기변, 스트레이너, 유란계, 곡간, 직간, 새들, 부단수, 천공기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 정도만 써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단순히 기계 설비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토목 쪽으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텃밭의 대목이 횡단면도도 그려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험 테이프나 아니면은 매우 중요한 거는 보호용 PC 슬라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텃파기를 하고 상수도를 안 치고 대매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PC판 떼기가 있어요. 이거를 쭉 깔아요. 이 일정 높이에서 상수도에 영향 안 주게. 그러면 나중에 백호가 이렇게 굴착을 하더라도 슬라브 먼저 걷어낼 수 있겠죠. 잘 안 긁어지니까 뭔가 있다라고 장비 기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교시에 다소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상급에 가까운 문제들이 조금 있긴 해서 어려운 건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어려워요. 모두 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 에이 못하겠어. 아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어려우니까 괜찮다. 열심히 하자. 화이팅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쓰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